핵심은 이것이다.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퍼큐머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퍼큐라고 내뱉을 수 있는 태도, 즉 당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를 두려움 없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를 하나 더 말하자면 이런 일도 있었다.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다국적 회사의 아시아 지사장들이 모인 이 국제적인 회의에서 있었던 일. 아시아 사장이 자기 방침을 얘기하는데 나는 생각이 좀 달랐다. 그래서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데 내 말을 중지시키고 그냥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해 나갔다. 나는 속으로 씩씩거리다가 사장이 물을 마시려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의견을 계속 말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이 사장은 화를 벌컥 내면서 셔터 마우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닌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느라 회의는 안중에도 없었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단둘이서 이야기했다. 보스, 아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둘 중 하나였다. 하나는 What? You son of a bitch. Say it again. You should shut the mouth first 라고 하거나 다른 하나는 회의 끝나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나는 후자를 택했으나 아까는 당신 얼굴에 뭐라도 던지고 싶었다.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들어봤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일이 또 있게 되면 나는 네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너에게 무엇인가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할 것 같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랴? 사장은 내게 사과했고 그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물건을 잘 사야 잘 산다.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돈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벌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기 위함이다. 때문에 구매 행위는 돈을 버는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기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았을 때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이 원하는 것은 세탁기를 새로 장만하고 집에 있는 깨진 세면기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A는 세탁기를 대리점에서 30만 원을 주고 샀고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B는 20만 원을 주고 샀다. 세면기인 경우에는 A는 가까운 인테리어 업소에 부탁하여 10만 원을 주고 교체하였다. B는 시간을 투자하여 세탁기들의 성능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면서 공부하였고 세제가 자동 투입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모두 동일한 세탁기를 20만 원에 샀다. 또한 세면기 하나 구입하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다. 그 결과 A는 4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60만 원이 되었지만 B는 25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75만 원이 되었다. 이런 경우 나는 B의 봉급은 A의 입장에서 볼 때 115만 원에 상응한다고 계산한다. 왜냐하면 A가 봉급을 115만 원 받아야 세탁기와 세면기를 사고 남은 돈이 B의 75만 원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물건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생활의 수준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상대방보다 수입을 가상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돈이 많다는 뜻 아닌가? 여기서 무시하여서는 절대 안 될 요소가 있다. 바로 시간이다. 만일 A에게 있어서 모든 여유 시간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A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편리한 구매를 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걸어서 30분 되는 곳에서는 배추를 500원에 팔고 있고 집 바로 옆에서는 비슷한 품질의 배추를 2,000원에 팔고 있다면 이 배추를 싸게 사러 걸어갔다 오는데 소요되는 1시간의 값은 1,500원이 된다. 결국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불편하지만 찾아 나설 것인지 아니면 편리한 구매를 택할 것인지의 선택 여부는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선택은 물건 구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서 등기를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법무사에게 의뢰할 것인가 같은 서비스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불친절한 법원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내 힘들게 직접 등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쉽게 법무사에게 부탁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손쉽게 법무사에게 부탁하였을지라도 이 채권 할인을 법무사에게 부탁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채권을 판매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난다. 당신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간을 투자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한다면 언제나 당신의 지출은 편리함을 택하는 사람들의 지출보다 적게 이루어진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월급 이외에는 특별히 돈 나올 구멍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기 개발에 열심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돈이 절약되는 불편함보다는 돈을 더 지출해야 하는 편리함을 택하는 경우들이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 역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기업이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간에 돈을 주고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는 예술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 내가 경영자로서 갖고 있는 단 하나의 구매 원칙은 사장의 친구가 와도 품질과 가격에 경쟁력이 없다면 절대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파는 떡도 싸야 사 먹고 형이 파는 떡도 맛있어야 사 먹겠다는 정신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편리하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는 대신 불편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법을 배워나가라. 예를 들어 자가용 운전자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대부분 정비공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왜 정비공 옆에 서서 지켜보지 않는가?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부자가 아니라면 엔진 오일을 사다가 직접 교환하는 것이 좋다. 이 사다가 직접 교환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부자가 아니라면 엔진 오일을 교환할 시기가 되었을 때 엔진 오일만 직접 구매한 후 카센터에 가서 교환 작업을 부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의미였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파워 핸들 오일,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것을 보충용으로 미리 구매하여 갖고 있다가 직접 부으면 돈과 시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배워놓은 것들이 나중에 장사나 사업을 할 때 엄청난 자양분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두 번째, 구매 시점을 파악하라. 야채나 식품처럼 신선도가 문제가 되는 상품들은 문 닫기 얼마 전이 가장 싸다. 물건을 축 눌러놓았다가 문 닫기 직전 정리해야 하는 물건들 역시 정리 시점이 싸다. 각종 각종 전시회에서는 판매되는 물품들 역시 전시 마지막 날이 가장 싸다. 이 정도는 대부분 알 것이다. 보석은 어떨까? 설날이나 추석 직전 혹은 말일경이 싸다.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어음, 종업원 월급, 점포 임대료 등으로 인해 보석 상인이 그때가 가장 돈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이다. 전문인들과 가격 협상을 할 때도 직원들 월급날 하루 전이 유리하다. 어떤 제품들은 12월 말이 1월 초보다 더 유리하다. 12월 말에 연말 실적 합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격 구조를 파악하라. 단일 상품 구매가 아니라 여러 물품과 용역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는 반드시 세부 항목별 단가를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명 아파트에 도배를 한다고 치자. 사람들은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 이걸로 하면 얼마예요? 라고 묻는다. 콩나물 사는 식이다. 좋은 구매 방법은 이 도배지는 한 롤에 얼마이고 도배사 인건비는 얼마이고 부자재 가격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이 다른 곳들의 가격과 품목당 비교를 하고 남는 도배지는 반품하는 조건으로 하여 도배사 인건비는 별도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가격 구조를 파악하라는 말이다.